근데 이게 웬거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로 일본에서 크래프트 사케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케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조금 알아봤으니까 대충 간략하게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케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래요. 안 그래도 사실은 얼마 전에 뭐 스레드 같은 SNS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쇼츠 사진을 올려놓고 사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설프게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술이니까 일본 술은 당연히 사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다양한 장르의 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분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가장 크게 일본 술을 크게 두 가지 갈래 정도로 구분을 한다면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일단 쇼츠, 그러니까 증류를 한 쇼츠랑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양조를 한 사케와 증류를 한 쇼츠. 네, 두 가지. 쇼츠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그냥 소주가 되겠고, 사케라는 거는 청주가 되겠고, 네, 그렇게 일본 술은 아예 제법부터가 크게는 그런 식으로 갈려 있는 거죠. 네.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케들마저도 되게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기준이 여러 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사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렸는데 그 기준 같은 걸 어떻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정확히 기준보다 이거부터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케가 한자로 뭐죠? 술, 그렇죠. 술이 있어서. 네. 술주이기 때문에 그냥 술의 통칭이에요. 사케라는 거는. 그죠? 예전 시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술이라고 해봐야 종류가 이거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사케 주세요, 술 주세요 라는 걸로 해결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메이지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만은 뭐 포도주도 들어오고 다른 장르의 증류주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걔들도 다 똑같이 오사케예요, 술이에요.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명칭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법에 따른 명칭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청주죠. 우리의 청주와 뭐 아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제 일본의 청주인데 그 청주는 제법으로서의 분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본어 그대로 사케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 정부가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제법 기준으로 술을 구분을 했을 때는 청주, 세이쇼가 되고 해외에서는 그냥 사케 이렇게 굳어진 거죠, 표현이. 정부 주도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보급을 시킨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주로 사케를 만드는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장사님 혹시 뭐 아세요? 현재 사케를 빚고 있는 나라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미국이랑 미국, 중국, 일본은 뭐 일본 제외하고,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정도. 네. 되게 의외의 나라에서 사케들을 지금 많이 맡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금 일본 양조장에 미국 지사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자본 주도로 미국 주주사들이 만드는 사케가 따로 있어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업계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야. 한국에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수입하고 싶어서 회사하고도 논의도 하고 있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런 식으로 수입 사케와 자국에서 제조한 사케의 시장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청주가 약간 OEM 같은 느낌으로 생산이 많이 돼요. 하청 생산 같은 경우도 국내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게를 만들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일본 양조장의 현지 공장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있고요, 대만에서도 고유의 브랜드가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또 고유의 사케 브랜드가 있어요. 또 일본어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또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마셔본 적은 있는데, 근데 이제 자, 이런 술들도 전부 사케란 말이죠. 근데 사케의 오리지널은 결국 일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본의 사케는 일본만의 뭔가 특별한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지, 이 브랜드라고 해야 될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만드는, 해외에서 만드는 사케와는
사키와는 다르다. 그래서 생긴 명칭이 니혼슈예요. 니혼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니혼이 일본, 뒤에 술주. 근데 이건 나름대로 규정이 엄격해요. 일본에서 생산한 쌀과 일본에서 취수한 물로 만들어야 이 니혼슈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취수한 물로 철원 5대 쌀로 술을 빚으면 니혼슈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분류 말고도 제가 이직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게 계절마다 또 사케가 나오는 거에 따른 또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는 계절이 우리가 지금 4계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크게는 네 종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칸즈꿀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칸즈꿀이라는 거는 사케는 겨울에 만드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만들고 봄에 끝내서 출하를 시작하는 술. 사실 이게 사케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봄부터 여름 뭐 이런 기간 동안은 양조장에서 뭐 할까요? 뭐 하죠?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양조장들이 있고 쌀을 납품받는 양조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전통적인 양조장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대체로 노는 기간에는 놀지 않습니다. 쌀농사를 짓습니다. 쌀농사를 짓고 다시 양조 시즌이 오면은 술 양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이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가을엔 술을 만들기 시작해서 와인으로 치면 보졸레 누보와 비슷한 개념의 술, 빠르게 출하를 해서 빨리 먹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술이에요. 빨리 먹는 술. 그거를 이제 시보리타테 신슈라고 합니다. 시보리타테라는 거는 시보르가 짜다는 뜻이에요. 짜내서 그대로 바로 병입을 해서 출하를 하는 술이고, 신슈라는 거는 새로 만들었던 새로운 신에다가 슐주, 새로운 술인 거죠. 그런 술들을 이제 시보리타테 신슈, 보통은 이제 겨울 사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다 겨울 사케 다 출하를 하고 나서 다 술의 양조가 보통은 한 3월 정도 끝나는데, 조금 먼저 만들어놨던 술들 숙성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가지고 봄철에 출하를 하고, 일본이 보통 이제 벚꽃 피는 시즌에 하루 이제 돗자리 깔고 물 나가가지고 무슨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꽃놀이들,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본어로는 하나미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시즌에 어울리게끔 약간 좀 포근하면서 달콤한 맛도 살짝 있고 그런 부드러운 맛의 술, 이제 봄에 출하하는데 그 술을 이제 하나미 사케라고 표현해요. 하나미 사케. 하나미가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놀이니까 꽃놀이 하면서 마시는 술, 하나미 사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내지는 뭐 그냥 봄이니까, 봄 하루니까 하루 사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은, 여름에 솔직히 어떻게 술 주로 뭐 드세요? 여름에는 맥주 그렇죠. 보통 이제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그러지만 여름에 더운데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할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걸 찾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시원하고 청량감 있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주질로 설계를 해서 여름에 출하하는 술이 나츠자케예요. 여름하 나츠, 슐조, 자케. 나츠자케라는 술이 여름에 출하하고,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솔직히 더운데 끈적끈적하고 무겁고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탄산도 좀 있고 구연산 깔끔하게 입 정리해주고 이런 술들이 땡긴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마시기에 좋은 술이 이제 나츠자케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겨울에 만들어서 여름까지 숙성을 진행을 하고 가을에 출하를 하는 술, 그거를 히야 오로시라고 합니다. 히야라는 거는 차가울 냉자예요. 오로시가 오로스, 출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갈 무렵에 출하하는 술, 그거를 히야오로시라고 하고, 가을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식재료들 슬슬 맛있어지지 않는 거죠. 산에서 나오는 재료들, 뭐 비싸서 못 사먹는 송이라든가 뭐 생선구이도 살찌기 시작할 무렵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맛이 진해지는 식재료에 어울리는 진한 맛의 술로서 사랑받는 가장 그러니까 일본 사케의 가장 전통적인 계절 사케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히야오로시를 우선적으로 꼽죠. 그래서 이렇게 4계절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워낙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양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계절감에 상관없이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꼭 알아두셔야 될 명칭으로서는 한 요 4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러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사케들이 대략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원시적인 술로 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맥주의 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교육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그 시절의 맥주와 지금 시기의 맥주는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뭐 그전에 사실 말이 몇 주지 거의 곤죽 같은 상태의 그런 형태였고, 지금의 이제 뭐 필스너 라거 이런 형태가 명확하게 이제 자리가 딱 잡히고 규격화된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거든요. 사케도 일단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맑게 걸러진 뭐 소보슈라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케부터 시작해서 쭉 오긴 하지만은, 그냥 현재의 뭐 제조부터 시작해서 유통의 사이클에 원형이 된 시기를 그냥 꼽자면은 저는 한 100년 조금 넘는 정도. 예,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짧아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형태의 사케가 자리를 잡은 거.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사케가 자리를 잡은 거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조상에 있어서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도정을 하기 시작. 맞아요. 정확해요. 쌀을 물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미에서 백미로 깎아가지고 술을 빚기는 했지만, 깎으면 깎을수록 술 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년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사실 애지간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긴조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긴조에 해당하는, 오리지널에 해당하는 그런 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양조 알코올을 첨가를 해가지고 술의 양을 불리고, 나중에는 지금 와서는 이제 맛과 향을 컨트롤하는 역할로서 양조 알코올을 첨가를 하긴 하지만은, 그 양을 불리기 위해서 양조 알코올 주정을 첨가했던 혼조조 제법이 생겨났던 시기도 그 무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 시절에도 어쨌든 추운 시기 한정으로 잠깐 마실 수 있었던 뭐 15리터 때 신슈라든가 나마자키라든가 그 시기에도 다 있었죠. 사실은 다 있었고, 그다음 이제 특정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다이긴조가 대충 역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도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더 됐을 것이다? 아니요, 그 이후 그 이후에 대략 지금 한 60년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60년대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조의 역사 자체는 이제 갓 100년 정도를 바라보는 정도인데, 다이긴조, 그러니까 뭐 쌀은 얼마든지 깎으려면 깎을 수 있잖아요. 깎으면 깎을수록 술 맛이 더 깨끗하고 맛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긴조라는 거를 만들던 그 수많은 주조사들 중에서 어떤 이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너는 그만큼 깎고 나는 이따시만큼 깎았는데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나온 명칭이 자기가 임의로 되게 명칭을 붙였겠죠. 그렇게 해서 다이긴조라는 술이 시장에 탄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특정 명칭으로서, 장르로서 자리가 잡히게 되겠죠. 그 역사 자체는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이긴조가 첫 탄생 자체는 한 60년대 정도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던 양주장이 어딘지도 알고. 근데 다이긴조라는 명칭을 처음 쓴 양거는 70년대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주장도 저기 동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양주장인데, 그런 식으로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술들, 원형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규격화가 된 거는 역사가 생각보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 앞서 설명하신 그런 분류 말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좀 최근에 좀 접해본 느낌의 사케가 있는데, 좀 특별하게 좀 분류가 되는 사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혹시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실까요? 이거랑 조금 연관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일로사케라는 회사에 2014년에 합류를 시작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제 이런저런 마케팅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이 제가였어요. 지자케라는 말이 어쨌든 우리는 업계인이니까 자주 쓰지만은 입에 잘 안 붙죠, 솔직히. 네. 발음 어렵잖아요. 네. 이게 지읒이 같은 발음이 연속으로 두 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발음 힘들어요. 네. 힘들고, 지사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끼리나 아는 사람들끼리나 의미를 알지, 사케까지는 알아도 지사케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설명이 한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밀었던 명칭이 크래프트 사케예요. 야, 이런 데서 술을 만들고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데가 많아요. 그냥 사무실에서는 사모님 혼자서 전화 받고 뭐 이런저런 사무 같은 거 처리하고 하시고, 사장님 혼자서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되게 바쁜 시기 되면 알바 한 2명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고 술 배달 직접 다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조그마한 양조장들이 많아요. 한 번 만들어봐야 뭐 술 한 500병 정도? 그런 식으로 양이 굉장히 없는 양조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 맞구나, 이거는 우리가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시도도 많이 하는
양조장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맥주에서 말하는 그 크래프트에 분명히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크래프트 사케라는 명칭으로, 일로 사케는 이제 크래프트 사케 전문 업체입니다. 라는 걸로 마케팅을 전개를 했죠. 근데 이게 웬걸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로 일본에서 크래프트 사케라는 게 나와버렸네. 예. 이 크래프트 사케라는 거는 어쨌건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일본 국내에서 규정된 명칭으로서 조금 역할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지자케가 해외에서는 크래프트 사케라는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고, 일본 국내에서 크래프트 사케라는 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은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류 같은 경우도 지금 면허 티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신규로 면허 발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아예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일본 양조장도 똑같습니다. 일본 양조장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았다가 많이 폐업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규로는 면허를 더 이상 발행해 주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양조장 그 주조 면허를 거래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더 이상 이제 양조장 안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주조 면허를 내놓은 양조장이 있다면 그거를 제가 사서 수입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술은 만들고 싶은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우회적인 길을 찾기 시작해요. 분명히 사케를 기반으로 만드는 술인데 사케가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뭐 사케를 멀쩡하게 사케를 준마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과일을 때려 넣는다든가 허브를 때려 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부재료를 첨가하면서 청주 양주를 우회를 해내는 거죠. 베이스는 청주대 결과물은 청주가 아닌. 그래서 그런 술들을 일본에서는 크래프트 사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의 명칭도 크라프트 사케라고 표현을 해요. 또 이제 이런 양조장들도 어쨌건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용으로는 당연히 사케를 만들 수가 없지만 특이하게도 해외 수출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사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라군 브루어리의 쇼쿠 같은 경우는 카라스 있죠. 네네. 네, 그 카라스가 사실은 그냥 크래프트 사케가 아니라 명확하게 사케가 맞아요. 니온슈가 맞아요, 얘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없어요. 해외 수출 전용으로만 만드는 사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